제가 균일한 나노입자를 바로 만들었어요. 전자현미경 사진을 가져온 거야. 너 확실해? 여러 번 해봤어? 확실해? 이거 진짜로 이게 바로 만든 거 맞아? 야, 선생님 맞습니다. 진짜야? 정말 맞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쁘던 순간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적인 그런 탁월한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현택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적인 그런 탁월한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97년 9월에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익숙한 그 박사과정 때 하던 그런 분야를 과감히 버리고 그 당시에 막 떠오르는 분야인 나노과학기술 분야에 제가 발을 첨벙 디뎠습니다. 그것이 그 결정이 현재의 현택환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노기술이 뭐냐?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나노기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우미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건 IT 분야, 또는 배터리, 연료전지, 태양전지 같은 건 에너지 분야, 이런 분야에서 계속 기술이 발전하지만은 끝까지 기술이 발전할 수가 없죠. 기술이 발전하면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침 출근 시간에 사거리에 차가 꽉 막혀있는 그런 상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갑자기 교통순경 아저씨가 나타나죠. 나타나가 수신호를 하면서 이렇게 수신하면 어떻게 해요? 길이 쫙 뚫히죠. 그죠?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하는 기술이 바로 나노 기술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노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도우미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질,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니 나노미터 크기를 가진 그런 입자, 즉 나노입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텐데요. 어느 게 예쁜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요게 예쁩니까? 아니면 요게 더 예쁩니까? 당연히 뭔가니 똑같은 크기로 생긴 것이 아주 정밀도 잘 되어 있고 아주 예쁘게 생겼죠. 특히 나노입자를 똑같은 크기로 만든 것이 예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마도 나노 과학 분야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물질 하나를 이렇게 정하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반도체 나노입자, 즉 양자점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양자점이 바로 퀀텀 닷. 자, 근데 여러분 좀 어려우시겠지만은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바로 뭔가니 밴드갭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 밴드갭 에너지를 보시다시피 입자 크기를 6.3 나노미터에서 점점 작게 만들게 되면 2.5 나노미터로 이렇게 작게 만들게 되면 이 밴드갭 에너지가 바뀌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노 입자를 만든 데다가 자외선을 이렇게 쪼이게 되면은 형광빛이 나오게 됩니다. 형광빛이. 이 형광빛깔이 뭐에서 결정되는 거니? 바로 밴드갭 에너지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반도체의 고유한 성질. 이 형광빛깔이 뭐에서 결정된다고? 결국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6나노미터로 만들게 되면 빨간 색깔이 나오게 되고, 한 3.5나노미터 크기로 만들게 되면 초록색이 나오게 되고, 아주 작게 2.5나노미터를 만들게 되면 파란 색깔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응용되는 게 뭔가니? 바로 텔레비전에 응용돼요. 자, 텔레비전 이야기하면 가장 뭐가 중요해요? 색깔이 선명하게 나와야 되지. 그렇죠? 그러면은 말씀드렸죠. 입자의 크기가 색깔을 결정하게 되니까 선명한 색깔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입자 크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밝혀낸 논문이, 즉 나노 입자의 크기가 성질을 결정한다. 이 첫 논문을 누가 발표했는가 하니, 여기 저하고 같이 사진 찍은 이 알렉산더 에프로스 박사가 처음으로 발표했어요. 러시아로 된 그런 논문이에요. 그리고 AT&T 벨랩에 있는 루이스 브루스 박사님이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논문이 바로 뭔가니 나노 기술의 가장 중요한 두 논문이에요. 두 박사님이 두 논문을 발표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균일한 나노입자를 처음으로 만든 게 바로 뭔가니 MIT 화학과의 문지 바이엔딕이었어요. 그 반도체 나노입자를 보시는 전자현미경 사진과 같이 균일하게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수들이 있잖아요.
교수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군가네, 바로 제자들, 대학원생들이에요. 이 문즈 바웬디는 지금의 제 절친들이에요. 절친들인데, 문즈 바웬디가 첫 제자가 누군가니 크리스 머레이예요. 그래서 크리스 머레이가 정말 똑똑한 친구예요. 그리고 사람도 굉장히 좋아요. MIT에서 크리스 머레이가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직장인 IBM 연구소에 취직한 거예요. 취직해서 이 연구 결과를 발전시켜서 그 당시에 뭔가니 IBM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분야가 바로 뭔가니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그것들의 기초가 되는 철, 백금, 합금 나노 입자를 보시는 바가 균일하게 만든 거예요. 다시 타이틀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탁월한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이 시퀀스를, 방금 보여드린 이 단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분야 연구를 하고 싶으면 제일 첫 번째, 지금까지 어떤 연구 결과들이 이 분야에서 나오는가, 그걸 잘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번에 중요한 스텝이 뭔가니, 야, 지금까지 도대체 풀지 못한 중요한 문제가 뭔가, 이것들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스텝이에요. 그리고 연구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건가? 어떻게 하면 그 이슈들을 해결해서 세계 최초로, 안 그러면 세계에서 최고 잘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건가? 이게 연구예요. 연구라는 게 별거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자, 방금 이제 MIT하고 IBM에서 문즈 바웬디하고 크리스 머레이가 이 균열의 나노입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계면활성제 용액을 300도 이상으로 뜨거운 용액으로 만들고요. 거기다가 잽싸게 빨리, 가능한 빨리 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전구체를 화합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뜨거운데 이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깨지겠죠, 그죠? 깨지면서 핵이 형성되고, 그것들을 서서히 이렇게 온도를 이렇게 유지해주게 되면은 나노입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쓰냐? 균일한 나노입자를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좀 아쉽게도 어느 정도 균일한데요. 그래도 6, 7, 8, 10, 12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균일한 나노입자 만들려니까 그렇게 불균일하게 여러 개 섞여 있는 걸 만들고요. 하나씩 골라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머리카락 하나 잡아보시겠어요? 머리카락 한올 안 잡히죠, 그죠? 잡아보는데 2-3개 잡히죠, 그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두께 10,000분의 1, 50,000분의 1 크기인 거예요. 두께인 거예요. 그것들이 섞여 있는 거 골라내는 거 금방 생각해도 쉬울 것 같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균일한 나노입자를 MIT의 문즈 바웬디나 IBM에서 만드는 스케일이 조금밖에 못 만드는 거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엉뚱한 다른 방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하드 인젝션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뜨거운 계면활성제 먼저 준비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잽싸게 찔러넣는다 그랬죠, 그거를. 근데 저는 모든 출발 물질, 계면활성제, 용매를 상온에서 섞어 놓고요, 서서히 가열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죠?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것들 이름을 승원법을 지었어요. 히트 프로세스, 승원법을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놀랍게도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균일한 나노입자를 바로 만들었어요. 유니스트에 교수로 있는 박종남 박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전자현미경 사진을 가져온 거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종남아, 너 확실해? 여러 번 해봤어? 확실해? 이거 진짜로 이게 바로 만든 거 맞아? 야, 선생님 맞습니다. 진짜야? 정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종남이를 안아주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쁘던 순간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제 이 논문들이 미국 화학회지에 실리게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일산화탄소 아시죠? 일산화탄소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연탄가스, CO2가스가 굉장히 독성이 강한 가스거든요. 거기다가 철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독성이 강하겠어요. 그리고 값도 정말 비싸요.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문제가, 이슈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한 이슈를 발견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박정원 교수가 또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가장 싼 금속염을 이용해가지고, 물론 가장 환경 친화적인 걸 이용해가지고 훨씬 싸게, 그 당시에 이제 실제로 뉴스, 그러니까 신문의 타이틀이에요.
1000배 싸게 1000배 많이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들을 세계 최고 저널인 네이처 머티리얼즈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이 현재까지 한 3000번 정도 이렇게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감사합니다. 노벨상 받는 논문들이요. 40년 동안 인용 횟수가 보통 한 2000번 가량 되거든요. 2000번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3000번이 이제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지, 어느 정도 대단한 숫자가 되는지 아마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의 과학 강국, 기술 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노 기술을 지원하기 시작해서, 근데 작년이 20주년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노 기술 가지고 가장 제대로 된 가장 중요한 제품 나온 게 뭐냐? 바로 퀀텀 닷 텔레비전, 양자점 텔레비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들 대량 생산해야 되죠, 그죠? 대량을 만들어야지 이제 텔레비전에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량 생산한 논문이 바로 뭔가니 2008년에 또 미국 과학회지에 피터 레이스라는 프랑스에 있는 제 친구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럼 레퍼런스가 뭐예요? T현. 제 논문이 레퍼런스 되가 있어요.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결국 뭔가 균일한 나노 입자를 어딘가 필요해서 실험실에서 필요하든 연구실이 필요하든 아니면 산업 현장에 필요하든 그 결국은 뭔가니 우리 방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인용이 된 거예요. 원래 이제 제가 10월 초에 굉장히 홍역을 치렀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노벨 재단에서는 50년 동안 노벨상 후보자가 누구인지 절대로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왜 이렇게 제가 홍역을 치렀는가 하니 소위 말해서 사이테이션 로리에트에 선정이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선정이 됐다는 거는 노벨 클래스 또는 노벨 프라이즈 워치리스트에 들어갔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선정된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로 여기 나와 있던 아까 말씀드린 MIT의 문지 바벤디하고 크리스 모레이, IBM의 크리스 모레이 두 사람하고 제가 선정이 됐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실이 뭔가 하니 아까 전에 입자 크기가 성질을 결정하는 AT&T 벨랩의 루브루스 교수님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 노벨상 빼놓고는 다 받았어요. 모든 상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누군가니 바로 문지 바이엔디 교수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크리스 모레이는 바로 이 문지 바이엔디 교수의 첫 제자예요. 노벨상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많은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이 레가시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선생의 선생, 선생의 또 그 선생, 그분들이 쫙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보기에 저는 굉장히 좀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2001년 미국 과학회지 논문, 2004년 네이처 머티리얼즈 논문은 100% 국산이에요. 100% made in Korea.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제가 하는 공간에 저한테 이런 축복들이 있었다. 이런 연구들을 할 수 있었던 게 결국 뭔가니 대한민국에서 정말 저는 연구비 받는 걸로 치면 꽃길만 걸었어요. 많은 지원들을 아끼지 않고 지금까지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할 일은 뭔가니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뭔가니 저는 꿈이 있어요. 꿈이 뭔가니 제보다 더 위대한 연구자를 제가 키우는 거예요. 과학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적의 해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런데 현대에서 기적의 해라 발음은 1905년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잘 아는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4개의 논문, 평생 한 사람이 한 편 발표할까 말까 한 4개의 논문들, 가장 유명한 방정식이 있죠. E = mc 스퀘어. 그 다음번에 특수상대성 원리, 그리고 잉크 방울이 물에 퍼지는 거, 브라운 앤 모션, 그리고 실제로 노벨상을 안겨준 바로 광전자 효과, 포토 일렉트로닉 이펙트. 이 4개의 논문을 Annals of Physics, 이 논문에 이 저널에 발표를 했어요. 정말 놀랍죠, 그죠? 그런데 올해가 바로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왜냐하면요, 1월 달에 네이처 커버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 이틀 후에 과산화수소를 친환경적으로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촉매를 개발해서 그것들을 네이처 머티리얼즈에 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2월 중순에 포타시움 나노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뇌전증을 실시간으로
살아있는 생지에서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술들을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발표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이언스 커브제 박정훈 교수 논문에 제가 공동 저자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인슈타인의 1905년 4편의 논문은 저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저자가 달랑 1명. 누구겠어? 아인슈타인 1명이에요. 근데 저의 4편의 네이처 논문, 3편의 네이처 논문, 그리고 사이언스 논문, 이 저자들은 평균 숫자가 15명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가니, 다른 모든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과학에서는 중요한 게 뭔가 하니, 과학자, 정말 세계적인 과학자 되려면 중요한 게 뭔가 하니, 좋은 인간관계예요. 이제 1900년 초반에 같이 아인슈타인이나 마담 큐리 또는 슈레딩거, 이런 유명한 천재 과학자들이 큰 문제를 탁 헤쳐나가고 노벨상도 다 먹잖아요. 그죠? 노벨상도 2개씩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는 21세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전문가들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연구할 때만 그때 세계적인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것들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제가 굉장히 감사하는 건 뭔가 8년 전부터 IBS 기초과학 연구원을 통해서 정말 국가에서 큰 연구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룹 모토를 말씀드리면 열심히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혼자서 일해서 안 되고 같이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항상 우리 인생의 목표죠. 잘 먹고 잘 삽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건데, 결국 제 제자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연구자들을 같이 공동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들이 가능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지난 8년간 이제 기초과학연구원 IBS를 통해서 연구를 지원해준 우리 여러분들 혈세예요. 그 덕분에 제가 연구를 재밌는 걸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